자, 이번 시간에는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연산의 한 종류입니다. 자, 차집합 처음 보고요. 여집합도 처음 봐요. 그죠? 하지만 차가 빼다란 뜻이 있다는 건 알고요. 여가 남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차집합이다 그러면 집합끼리 뭔가 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집합이다 그러면 어떤 집합을 제외하고 남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차집합. 자, 우리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의 원소 두 집합 A, B.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교집합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1, 그 다음에 교집합을 제외한, A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2, B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3이라고 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 이 1번이 A와 B의 교집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번은 집합이 아닌가요? 집합 맞죠? 그죠? 3번 집합이 아닌가요? 집합 맞죠? 그죠? 그러니까 2번과 3번도 모두 집합이에요. 그죠? 따라서 모두 집합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2번, 3번을 기호로 표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기호로 표시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번, 자,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2번은 A의 부분인데 B 부분을 제외시킨 집합이에요. 그죠? A에서 B 부분을 제외시킨 집합이에요. 그죠? 또는 제외시켰다, 다른 말로 뺀 집합이죠. 뺀 집합이에요. 그래서 요 2번을 A에서 B 부분을 뺀 집합이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자? 그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이름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기호로 어떻게 쓰자? 이렇게 쓰자. 우리 뺄셈 하듯이. 뺄셈 하듯이.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여기. 그죠? 여기가 되는 거죠? 요 2번. 요 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요 2번. 이 부분이. 그죠? 그럼 3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3번은 B에서 A를 제외시킨 집합이죠. 따라서 B에 대한 A의 차집합. 기호로는 B 빼기 A.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알았어요? 원소는 지금 원소가 없으니까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수 없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잖아요.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따라서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집합이니까 기본적으로 관심사는 원소예요. 그러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았는가, 그거를 알면 되는 거죠.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았는가, 그걸 알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2번에 있는 부분은 일단 A의 원소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B에 속하는 원소는 제외시켜야 돼요. 따라서 B에는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그죠? 원소를 어떻게 모은 거냐면 A에 속하는 것 중에 B에 속하는 건 제외시킨 거예요. 제외시킨 모든 녀석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럼 A에 속하는 것 중에 B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게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A에 속한다,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걸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조건을 얘기하려면 문자가 필요해요. 그럼 문자 X를 주로 많이 쓰다 그랬죠? 따라서 A에 속한다 그러면 X가 A의 원소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B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결하는 단어는 그리고죠. 그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것. 자, 얘가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은 기호로 어떻게 써요? 자, 기호로. 그죠? B에 대한 A의 차집합.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X를 모아놓은 건데 X가 B의 원소이고 X가 A 원소는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차집합의 뜻이에요. 자, 차집합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A에서 B 부분을 제외시킨 나머지들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니까 A에 대한 B의 차집합.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A에서 B를 뺀 나머지나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나머지나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죠?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에 대한 A 교집합 B의 차집합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A, B가 모두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1,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2,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니까 2인 거죠. 얘는 2인 거예요. 2. 그죠? 근데 이 2는 1 더한 것에서 1 뺀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럼 2에 1 더한 건, 그죠? 2에다 1 더한 건, 그렇죠. A의 원소의 개수예요. 거기서 1을 뺀 거예요. 근데 1이 뭐예요? 1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따라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집합은 뭘까요? 자, 여집합. 자, 여집합은 남는 집합이에요. 무언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원소들을 모두 갖고 있는 집합, 그게 여집합이에요. 따라서 남는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에서 뭐 제외하고 남는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는 것, 남는 집합을 얘기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이게 남는 집합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는 집합이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한번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 논의에, 그러면 이야기에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전체, 전부,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전체, 전부,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전체 집합을 기호로는 뭐라고 써요? 자, 이렇게 써요. 자, 전체, 우주, 유니벌 뭐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앞글자에 따라서 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집합이 뭐냐? 전체 집합이 뭐냐?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문자 하나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 너무 그런가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그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아무런 예의가 없어도 전체 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집합은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죠. 복소수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문자 하나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부등식은 크기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실수 범위죠. 그래서 실수 범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의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죠? 전체 집합이에요. 자,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연수의 집합 안에서만 얘기하겠다 그 소리예요. 자, 전체 집합을 정수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정수의 집합 안에서만 얘기하겠다 그 소리예요. 전체 집합을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으로 하자 그러면 1부터 5까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집합 U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직사각형으로 표시해요.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때 직사각형으로 표시한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알아두면 돼요. 자, 따라서 U가 전체 집합이니까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전부를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 내에서 얘기하는 모든 집합은 뭐 A, B, C, D 모든 집합은 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 U에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얘기를 하냐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전체 집합은 직사각형으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분 집합 A니까 요 안에 A가 들어있어야겠죠. 자, A.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기준이에요. 그죠? 기준에서 남는 거니까 무언가 제외하고 남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무언가 제외하고 남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럼 U에서 A를 제외하고 남는 것. 그죠? 그러니까 U에서 A를 제외하고 남는 것 어디예요? 여기죠. 요 부분. 그죠? 즉, U에서 A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 부분 역시 집합이죠. 남는 집합. 얘를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A의 남는 집합. 여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남는 집합인데 여집합인데 A를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위에 자그맣게 C를 써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아 A의 여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나타내보면 이 부분이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요 C는 여집합을 나타내는 영어의 앞글자를 쓴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으니까 뭐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그죠? 자연스러워요. 그죠? U에서 A를 빼고 남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죠? 앞에서 차집합한 거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U에는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갖는, 즉 집합 또는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U에 속한다.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X가 U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A의 원소는 아닌 거죠. X가. 미안해요. 자, X가 A의 원소는 아닌 거죠. 자, 연결하는 단어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죠. 자, 그런 X들을 모아놓으면 되는 거죠. 자, 얘가 뭐예요? A의 여집합이에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자, 그런데 요 얘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어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 할 때 했던 요 얘기랑 똑같죠? 뭐만 달라졌어요? A 자리에 U를 썼고 B 자리에 A를 쓴 것만 다르죠. 그죠? 따라서 A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U에 대한 A의 차집합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U에 대한 A의 차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여집합이 갖고 있는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성질. 자, 첫 번째. A의 여집합은 뭘까요? 그죠? 전체 입합 U에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렇죠. A가 남죠. A. 그 다음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뭘까요?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공통되는 부분이 없죠. 따라서 공집합이에요. 그렇죠? 공집합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 했던데요? 자, A와 A 여집합은 서로 소이죠. 그죠? 그 다음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즉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뭘까요?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에 대한 A의 차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뺀 거죠. 따라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빼면 그냥 원래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전체 집합 U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성질, 또 갖고 있는 다른 성질, 또 갖고 있는 다른 성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A, B가 A에 없다면 반드시 어디에는 있어야 될까요? U가 전체 집합이면 B는 전체 집합 U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B가 A에 없어요. 그러면 B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A의 여집합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B가 A에 없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다? B는 A의 여집합에는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B가 A의 여집합에 있다. B가 A에 없다면 B는 A의 여집합에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전체 집합 U니까. 그러면 B가 A의 여집합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B는 A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성질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했던 차집합 보세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의 원소는 아니다. 이거였어요.
그죠? 그죠? 근데 x가 b의 원소가 아니면 x는 뭐의 원소예요? 반드시? 그렇죠. 여기서 했듯이 b가 a의 원소가 아니면 b는 반드시 a 여집합의 원소예요. 그죠? 따라서 x가 b의 원소가 아니면 x는 어디의 원소예요? 그렇죠. b의 여집합의 원소예요. 그죠? 그러면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집합 a, 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어떤 집합? 그렇죠. 교집합. 따라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집합과 여집합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차집합과 여집합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A의 여집합은 A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고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A와 A 여집합에 공통되는 부분은 없다. A와 A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집합이 된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뭐랑 똑같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 라는 거예요. 자, 요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A, B 여집합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여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돼요. 자, A, B. A는 여기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 B의 여집합. A, B.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죠. 전체 집합에서 B를 제외한 것. 그죠? 그럼 둘의 어떤 부분을 찾아야 이 부분이 나올까요? 그죠? 당연히 여기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은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집합 하나짜리의 여집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집합 두 개짜리의 여집합. 두 개짜리라고 하면 두 개를 연산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두 개를 연산한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A의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즉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어떻게 하면 같아지고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비슷한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A 곱하기 B의 전체 n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붙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 연산과 집합의 연산은 서로 달랐죠. 수의 연산과 집합의 연산은 서로 달랐어요. 그죠?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해볼게요. 예를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전체 집합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어요. 그럼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를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면 되죠.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이런 모습이 열어질까요? 그죠? 여기는 비었는데 여기는 채워져야 되죠. 그럼 여기 채워져 있으니까 두 개를 그렇죠. 합해야 되겠죠. 합해야 같아지겠죠. 그죠? 따라서 좌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우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에 합집합해야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도 바뀌겠죠. 따라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유식한 말로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구해봤어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였어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들의 모임이에요. 여집합이니까 X가 U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A 합집합 B의 원소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우변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다. 그러면 X들의 모임인데 여집합이니까 여전히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X가 A 여집합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은 집합이에요. 따라서 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이 형태도 같은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도 같아야 되겠죠. 즉 X가 A 합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말은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은 말,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다 라는 말은 X가 A의 원소는 아닌 거죠. 그리고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다 라는 말은 X가 B의 원소는 아닌 거죠. 자, 그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두 번째, X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은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또는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나중에 명제를 할 때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상.